안녕하십니까. 네, 오직 선거, 후보자와 동행하는 윤상화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총 10화로 기획했던 저희 그 새마을금고 선거 영상도 이제 6회차로 어떤 반환점을 지나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내용들은 더 직접적으로 당락을 가를 수 있거나 또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기부행위 제한에 관하여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기부행위 참 많이 말씀도 들어보셨고 할 텐데요. 이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나 새마을금고다 보니까 특혜 대출을 해준다, 이런 행위도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지 좀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원래 기부행위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좀 이웃들에게 좀 온종을 나눠주는 그런 미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선거에 들어와서는 이게 부패와 고비용 선거 구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라는 게 상대방에게 작은 재산상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 그 자체가 기부행위입니다. 네. 특히 급부와 반대급부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이를테면 대출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이루어주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게 하나의 여신 계약이겠습니다만은 그 회원에게 특별한 큰 혜택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런 혜택을 입었다면 그것도 기부행위가 됩니다. 예컨대 맑은 거 새로 좀 멋지게 신축을 해서 그 1층에 스타벅스를 드린다, 아니면 무슨 다른 매점을 드린다 했을 때 그 임대료를 깎아주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 선거권 회원이라면 그것도 기부행위가 돼버립니다. 아주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네, 또 이 기부행위가 지금 이제 위탁선거법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기존에 적용되던 새마을금고법상의 기부행위하고 그 위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또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 좀 여쭙겠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법에서 기부행위는 상대방이 회원만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근데 위탁선거 기부행위보다 조금 더 좁혀서 선거인 또는 선거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약간 좁히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올해 9월 이후에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기가 180일 안 되기 때문에 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부행위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상은 그 사람들은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기부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크게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 새마을금고법상 기부행위는 투표권이 있건 없던 일단 상대방 신분이 회원이라면 기부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재 두 가지 법 모두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행위 상대방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행위의 주체 측면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된 사람들은 누가 있다고 보아야 되나요? 대표적인 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이고 그 배우자, 가족들도 같이 금지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위반의 주체가 됩니다. 굳이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기부행위 말고 이 기부행위를 보지 않는 행위들도 또한 중요할 텐데요. 기부행위를 보지 않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어떤 인간의 품격,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그런 쉬운 말로 체면치레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지될 우려가 있고, 또 어떤 그 영업활동의 자유, 직무상 행위나 업무상 행위도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도 제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의례적 행위, 직무상 업무상 행위, 그리고 또 구호적 자선적 행위는 엄격하게 열거해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은 아마 현직 이사장님들께서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직 이사장님들의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 그런 직무상 행위 요건,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직 이사장이 그 직무상 행위라는 게 바로 근거의 영업활동의 자유에 보장되는 그런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업활동의 자유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근거 이사장의 어떤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금품 제공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 선거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올해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금품적인 근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그 금품을 제공할 때
항시 금고의 명의로 제공해야 되지 이사장의 명의로 제공하게 되면 그건 바로 기부행위로 간주돼서 처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직무상 행위 외에도 어떤 의례적 행위도 기부 행위 그 예외로 보고 있는데요. 의례적 행위도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의례적 행위가 아까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리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살아간 도리, 체면치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출마할 사람이지만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 그럼 당연히 축의금은 내야 되겠지요. 단지 그 축의금은 5만 원까지입니다. 그걸 넘게는 못 냅니다. 거꾸로 내가 이사장 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네. 그럴 경우는 손님한테 그 식사 단가가 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워낙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모두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부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점만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기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